책을 쓴 동기는 제 전공이 국제정치학 중에서도 이 과학이나 기술, 정보나 커뮤니케이션들이 이제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요새 많이 쓰는 용어로 따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정치가 어떠냐 뭐 이런 연구인 거죠. 그러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미래 세계정치, 미래 국제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정보 세계정치론이나 또는 탈근대 세계정치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10여 년 이상 연구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학술서적으로 묶어낼 계기가 있었는데요. 벌써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크네 국제정치학 또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분야의 어떤 이론적인 논의라든지 경험적 사례 같은 것들을 담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영광스럽게도 2014년에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는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저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학자로서 공부하는 기간에 연구를 한번 좀 이렇게 중간적으로 점검해보는 뭐 이런 의미를 갖는 책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 책에 보면은 뒤쪽에 이론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사례를 담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또 그 무렵에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한 관심사가 좀 높아져 있던 차에 책 앞에 부분에 서론에도 쓰기도 했는데요. 2013년에 소위 사이버 안보의 전회, 소위 일종의 사이버 시큐리티 턴이라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게 되면서 이거를 좀 더 북 챕터에 있는 한 챕터로 그치지 말고 책 사이즈로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좀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책에 자세히 쓰여져 있긴 하는데 2013년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의 그 320 테러라고 하는 사이버 테러도 크게 있었고 또는 뭐 탈리 매뉴얼이라고 알려진 이 분야의 어떤 국제법적인 적용의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든지 또는 중국 해커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거를 널리 알리는 민간 보안업체인 맨디언트의 보고서 같은 것이 나온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나 등등 그런 것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름대로 미중 정상회담의 의지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기도 하는 뭐 이런 식 사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단순히 어떤 뉴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아니라 좀 더 학술적인 차원에서 그전에서 해봤던 이론적인 논의들을 적용한 국제정치학적인 어떤 논의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 사이버 안보가 가장 딱 맞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책 제목에다가 딱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보통 책 제목 안에 이제 그 책의 주장의 핵심들이 담기는 게 이제 어떠면서 좋은 어떤 그 전략, 책을 쓰는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책의 전략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이제 사이버 안보의 세계 정치와 한국인데요. 이 사실 이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라는 거를 지금 고안하게 된 거는 소위 그 한비자에 나오는 그 초나라 시대 때의 고사성어에 보면 우리가 모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상인이 나와서 이 창은 모든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를 이 방패로는 또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팔던 사람에게 대해서 그 구경하던 사람이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뚫어보십시오. 뭐 이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모순이라는 말이 우리의 이제 언어 생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자. 모든 그 해커들이 보면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구조 자체가 익스플로이트라 그래서 취약점을 항상 내포할 수밖에 없어서 공격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막는 사람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아날로그 시대의 고사성어를 디지털 시대로 가져온 뭐 이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디지털 시대에는 좀 더 이 창과 방패의 게임이 좀 복잡해진 것이지 않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아날로그 시대 공격처럼 이게 한두 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이루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해킹 공격이라고 하는 게 그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누가 범인인지를 밝히는 건 또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버추얼하게 보이지 않는 가상의 창과도 같은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그것을 막는 노력들은 어떤 면에서 예전의 전통적인 안보 같은 경우에는 딱 언니 방화벽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단번에 막아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을 수 없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망사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물을 갖고 상대방의 창을 막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버추얼 창과 그물망 황폐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안보하고는 다른 어떤 그 안보의 세계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런 과정들이 단순히 그냥 해커들의 장난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그룹의 어떤 도발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국제정치적인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 그러면서 무슨 지정학적인 이런 양상으로서 사이버 공간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뭐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고전적인 지정학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업데이트된 복합적인 어떤 지정학의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경제 영역이라든지 무역과 금융, 통상 뭐 이런 분야들 또는 다른 동맹이나 외교 또는 국제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세계 정치의 전체적인 변화와 연결되어지게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례들을 뽑아 가지고서 연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부분이겠죠. 우리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고 기술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국내 추진 체계의 정비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 혼자서만 안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의 메커니즘 또는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범 형성 과정에도 좀 참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의 이 분야에서는 이게 우리가 개도국이나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중견국, 미들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국이 이런 분야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다룬 게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국제정치학계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안보의 이슈 또는 뭐 다양한 종류의 경쟁의 이슈 또는 국제정치의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바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뭐 컴퓨터 해킹되는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뭐 랜섬웨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그런 사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건 개인적인 관심 또는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으로 좀 커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게 국제정치학 분야에서의 어떤 하위 어젠다로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그게 아마도 2010년대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라크네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책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쓰여졌던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슈들 중에 제가 5가지 사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이버 안보 이슈를 제일 먼저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현실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흥미로운 게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이슈가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책 작업을 했는데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일종의 기술 이슈잖아요. 사이버 안보의 기술의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산업이나 또는 경제 이슈가 아니라 안보의 이슈, 국가 안보의 이슈하고 만나는 현상들이 2010년대 후반과 2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 또는 뭐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런 어떤 이 힘들이 추동되어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도 어떤 좁은 의미에서 사이버 안보에서 시작해서 사이버 안보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 이슈하고 만나면서 또는 무역 이슈하고 만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나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동맹이나 외교의 이슈하고 만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차원에서의 군비 경쟁을 하는 뭐 이런 스토리 좀 이제 확장되어가는 뭐 이런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쪽으로 제 연구의 어떤 초점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런 뭐 연구 관심사의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시작점으로 삼아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계기가 아마도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얘기고, 이 책을 쓰면서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용어들이 좀 많거든요. 그럼 아무리 쉽게 풀었어도 그 전문 용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소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봐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쓴 기본적인 의도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안보의 이슈, 경제 이슈 또는 국제정치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학술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좁게 봐도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회과학도들, 그 중에서도 뭐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하는 학도들,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또는 졸업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읽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이슈 자체는 완전히 순수한 학술적인 이슈라기보다 이게 현장에서의 정책 업무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중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빨리 업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파악할 때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또 그것도 국제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좀 빨리 공부하고 싶을 때 이 책을 찾아가지고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 그렇다 보면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고시 준비생들, 뭐 이런 학생들한테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뭐 정보와 기술의 사회과학일 수도 있겠고요. 정보, 세계정치, 학일 수도 있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본인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께서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버 안보에서 시작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국제정치하고 이런 식의 어떤 기술 안보의 이슈가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접점이 되는 사례들을 연구해 오고 있고요. 뭐 그런 작업들 지난 한 6년이나 7년 정도 진행해 온 것들을 아마 한번 마무리해서 또 다른 책을 좀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초점을 두기 위해서 관심을 두는 건 미국하고 중국이 이 분야에서 벌이는 경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좁은 의미에서는 사이버 안보일 수도 있겠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디지털 안보 또는 디지털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국제정치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는 경쟁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슈잖아요. 뭐 그런 이슈가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군사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도 벌어지겠지만, 이 기술과 관련된 분야,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국력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어떠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주요 뭐 연구 주제고, 아마도 뭐 전체적인 그 디지털 또는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책이 아마 하나로 묶어져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해볼까 좀 생각하는, 이게 지금 뭐 앞으로 한 5년 내지는 10년은 아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아라크네 국제정치학, 예,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의 오를 잉태한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책들, 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구체적인 좁은 주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제정치의 21세기 국제정치의 전체적인 변화를 좀 담아내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룬 책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제가 지금 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사이버 안보의 국가 전략과 관련된 이런 그 총서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전략 시리즈만도 벌써 3권이 나왔고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의 어떤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한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